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속하신다면 결혼보다 파혼이 확실히 낫습니다. 파혼이 쉽냐고요? 물론 어렵죠. 너무 힘들죠. 이게 파혼할 사유가 되는지 참고 넘겨야 하는지 긴가민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커플 상담, 부부 상담을 하면서 결혼해서 진짜 불행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문제는 결혼 후에는 해결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허구한 날 부부싸움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채로 이혼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혼할지 말지, 파혼할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만나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이코컷할 중요한 정보들을 결혼 준비 다 된 시점, 결혼 물리기 어려울 타이밍에 말하거나 그때까지도 숨기고 있던 걸 내가 알아낸 경우예요. 이를테면 빚이 있다거나 큰 질병이나 유전적인 질병, 범죄 이력, 이혼 경험, 애가 있다거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물리기 어려울 타이밍에 말해버리는 거,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혼하고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 숨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알아내거나 말한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싸우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결론이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커요. 상대방은 자기애적이고 나는 상대방보다 공감력이 높은 사람이라 계속 말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나는 항상 모자르고 잘못된 인간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상태가 됩니다. 바보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오세요. 결혼하려면 상대 부모님을 만나보겠죠? 만나봤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결혼 전에 만나면 괜찮은 척 본 모습을 가리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건 너무 드러날 정도로 진짜 이상해. 비상식적이야. 예를 들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다. 툭툭 우리 집 무시하면서 낮잡아 본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런 비상식적인 부모님을 전혀 컨트롤 못하고 있다. 이건 그냥 개고생 확정입니다. 지금 겪는 비상식적인 모습은 예고편도 안 될 거예요. 상대 가족 중에 재정적인 블랙홀이 있어요. 뭐 도박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계속 문제를 일으켜.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 막 죽는다고 난리치고 감옥 가게 생겼어.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내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블랙홀이다, 내 배우자가 직접 형제를 도와주진 않는다 해도 그의 부모님이 그 형제를 계속 도와주고 내 배우자는 부모님을 못 본 채는 못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도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타당한 이유 없이 결혼에 미적지근해요. 결혼에 대해 적극성이 없어. 그냥 결혼 별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 내 쪽에서 밀어붙여서 결혼해봐야 싸우고 문제 생기면 네가 하자고 했잖아, 이런 말이나 듣게 됩니다. 부부 갈등이 심해질수록 상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나는 끝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요구하게 될 테고 이렇게 양쪽 다 결혼을 후회하게 되는 결말이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탓하며 사는 거죠. 상대가 지속적으로 일을 못한다, 보여주는 건 없이 입만 털고 지속적인 경제활동도 곧 성실함입니다. 연애할 때도 안 고쳐지는 건 결혼해서는 더 안 고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네에서 저 집 아저씨는 평생 놀았다, 아줌마만 죽도록 일해서 먹여 살리더라, 이런 집이 생각보다 많아요. 평생 일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할 거면 아내가 벌어오는 걸 고마워라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열등감에 잡아먹혀요. 나 무시하냐? 시전하면서 난폭해지기까지 합니다. 만나면서 계속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지인들도 다 그러는 거야. 인상 되게 이상하고 느낌이 별로야. 안 만났으면 좋겠어. 모두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친한 사이라도 기분 상할까봐 말을 아끼게 되는데 모두가 이렇게 별로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게다가 사귄 기간도 짧은데 상대가 급히 결혼을 추진하려고 해. 중요한 정보는 내가 물어봐야지만 약간 두루뭉실하게 말하거나 말 돌리거나 하고 시원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이럴 땐 결혼하기 전에 쎄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시한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술을 진짜 자주 많이 마시고 필름도 자주 끊기고 사람이 충동적이다. 알고 보니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걸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살거나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술만 안 마시면 사람이 참 좋은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술 마시는 것까지가 패키지인 사람이니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혼 전에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 친구들이 영 질질이야. 내가 있는데도 말끝마다 욕하고 농담도 가리지 않고 나를 존중하질 않아요. 그리고 내 배우자 될 사람이 그 상황을 잘 컨트롤도 못해. 인간은 무리동물이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내 배우자 될 사람이 겉으로는 그 사람들과 달라 보여도 생각이 비슷하거나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하면서 양다리, 바람둥이였던 걸 걸렸었다면 이 결혼 꼭 진행해야 하나요? 핸드폰 봤더니 성매매 관련 사이트, 만남 어플이 깔려있어. 연인이면 당연히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져 물으면 딴 핑계 대면서 아니라고 회피하죠. 요즘은 다자연애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결혼 전에 충분히 서로 성향을 토론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면 결혼 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연애 때부터 그 집안에서 종교를 강요하거나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도 강제 소환하려는 집이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집은 꼭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곧 결혼할 건데 조금 일찍 간다고 생각하자. 어른들이 널 가족같이 여기셔서 그래. 크게 어려운 거 없을 테니까 가서 얼굴만 비추면 돼. 내가 이런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싫은 기색을 비치는데도 강요한다? 이런 경우 본인 상황 아니고 여동생이 겪는 상황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결혼할 생각이 진짜 없는데 얘랑은 연애만 하려고 했는데 혼전 임신이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는 부모 역할 못할 것 같고 배우자 감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로 좀 어렵죠. 임신이 아니라면 당연히 헤어질 텐데 아이가 생겨버렸으니까요. 이런 경우 솔직히 결혼해서 잘 살 확률은 적어요. 제발 이 사람이 결혼까지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면 꼭 제대로 피임은 하세요. 여러분, 배우자 고를 때 경제적인 능력, 직업, 안정성 이런 거 솔직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 잘 통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고 교감이 되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는 진짜 중요해요. 소통과 교감 능력은 평생에 걸쳐 행복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결핍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생기고 그 문제 행동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차라리 혼자면 외롭고 많은데 둘이니까 기대하게 돼서 외롭고 괴로워요. 이럴 바에 외롭기만 한 게 차라리 낫죠. 좋은 반려인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걸로 같이 웃을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커플이 함께 공부하고 이런저런 교육도 참여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태도,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나는 맞으니까 네가 받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파혼은 한정된 일시적인 고통이지만 이게 무서워서 눈 감고 결혼해버리면 과거의 나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